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프로세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란 무엇일까? 한번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세스는 뭐냐면 컴퓨터에서 연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인 거죠.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작업이니까 줄 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걸 또 먼저 처리해야 되느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스케줄을 하는 대상이다. 누구 먼저 처리를 해줄 것이냐, 그런 스케줄을 대상이기 때문에 작업이다라는 용어로 이제 같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 개를 우리는 멀티라고 하죠. 용어상으로 멀티 프로세싱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시간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 같은 시간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 시 분할 방식을 우리는 멀티 또 태스킹이다 라는 용어. 자,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용어, 멀티태스킹이라는 용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면 프로세스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한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살펴보면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 실행 코드를 이제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동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자체가 있고 또 프로그램의 상태가 메모리 상에서 실행되는 작업의 단위 이런 것들을 지칭을 한다. 자, 보세요. 이렇게 큰 덩어리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큰 덩어리의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실행하기는 좀 많이 너무나 버거워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잘게 쪼개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겠죠. 이 쪼갠 단위를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처리하는 단위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번 구동을 하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메모리상에서 이제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의 상태 전입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의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좀 힘들어서 자, 그거를 이제 몇 개로 쪼개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쪼갠 단위를 우리는 프로세스다. 쪼개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죠. 모든 프로세스가 동시에 막 실행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프로세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다른 프로세스는 뭐 대기하고 있는 상태, 줄 서 있는 상태, 뭐 계산되고 있는 상태, 이제 여러 가지 상태가 있는데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현재 프로세스가 무슨 상태와 있느냐를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자, 준비 상태냐, 실행 상태냐, 대기 상태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제 준비, 실행, 대기 이런 세 가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대기를 안 가고 바로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프로세스가 이제 여기 줄 서 있는 거죠. 내가 실행 이제 CPU 스케줄러에 의해서 A, B, C, D 이런 식으로 다 줄 서 있는 거죠. 네, 준비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 너 A 할 차례야. A 들어와. 그럼 A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CPU의 할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 완전히 끝나서 내 끝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얘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타임 아웃이다. 이 CPU가 이 프로세스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오버된 거예요. 그럼 다시 준비 상태에 가서 맨 뒤에 가서 또 줄 서는 거죠. 그래서 CPU 할당을 받아서 실행하고 끝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명령어가 나왔냐면 키보드로부터 1000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뭔가 덧셈을 하시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려고 했더니 키보드에서 1000개의 데이터 입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입력 받을 때까지 CPU는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낭비다 그거죠. 그래서 그게 실행이 될 때는 대기 상태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 여기서 키보드 1000개 입력을 받을 동안에 CPU는 놀지 않고 다음 프로세서를 실행을 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1000개가 입력이 된 프로세스가 끝났어. 그러면 다시 또 준비 상태에서 줄 서서 또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프로세스는 이제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준비 상태는 뭐예요? CPU 할당을 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맛집 같은 데 가면 오픈하기 전에 12시 오픈하는데 아침 9시부터 뭐 줄 서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하여튼 준비 상태는 줄 서 있는 것이다. 실행은 CPU 할당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준비, 실행, 준비, 실행 왔다 갔다 하다가 엔드 해도 되는 거죠. 대기는 뭐죠? 입력을 이제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각각의 용어는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프로세스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구나. 준비, 실행, 대기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준비 상태는 무슨 상태다? CPU를 할당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줄 서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얘는 이제 CPU 스케줄러에 의해서 먼저 처리할 것을 이제 앞에다 세우는 거죠. 맨 앞에 있는 것이 어때요? 먼저 처리되는 거죠. 그런 구조가 무슨 구조예요? 자료 구조에서 Q 구조가 되는 거죠. Q. 네. 그래서 준비 상태 Q에서 실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그걸 우리는 무슨 상태? 준비 상태다라고 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상태는 뭐라 그랬어요? 실행 상태. CPU를 차지한 상태. CPU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실행 상태다. 자, 대기 상태를 한번 잘 보세요. 준비 실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특이하게 프로그램 상에서 입출력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거죠. 그러면 그 입출력이 될 때까지 어때요? 잠시 이제 CPU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거죠. 그럼 이 프로세스는 대기 상태로 간다 그거죠. 그래서 잠시 중단이 되고 대기 상태로 전이가 된다 그거죠. 그럼 이제 입출력 다 됐어요. 입출력이 완료가 되면은 다시 준비 상태 Q에 맨 뒤에 가서 이제 줄을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 상태 우리가 한번 봐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가 있습니다. 준비 상태에서 어때요? 준비 상태는 이제 줄 서 있는 상태고, 실행은 CPU에 할당을 받아서 이제 진행이 되는 상태죠. 그래서 준비해서 실행으로 간다. 그거를 이제 학자들이 뭐라는 용어를 붙였냐면, 디스패치다라는 용어를 붙였어요. 자, 준비는 어떠세요?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죠. 자, 실행은 어떠세요? CPU 할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준비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하나가 CPU 할당을 받으러 가는 것, 그걸 용어상으로 뭐라 그런다? 디스패치라고 한다. 디스패치. 네. 자, 프로세스가 이제 왔어요. 대기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왔어요. 그런데 제한된 시간 안에 얘가 다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준비 상태에 또 맨 뒤에 가서 줄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 상태 프로세스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을 이 중에서 줄을 세워서 CPU를 할당을 받나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세 가지 상태가 뭐였어요? 준비, 실행, 대기였죠. 자, 준비해서 실행으로 가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 디스패치라 한다. 기억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해요. 자, 용어가 완전히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했다가 준비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거죠. 어쩔 때 준비해서 기껏 CPU 할당을 받아서 실행으로 와서 CPU를 열심히 사용하다가 다시 준비로 갈 경우가 있다. 이걸 뭐라 그런다? 타임아웃이다. 타임 런아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당 시간, CPU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얘가 다 못 채운 거예요. 네, 지정된 시간에 모두 사용을 못한 거죠. 그래서 다시 준비 상태로 간다. 어쩔 때 타임 아웃 될 때 간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럭이라고 있습니다. 블럭은 무슨 상태냐? 실행 상태에 있다가 다시 대기 상태로 가는 거죠. 입출력이 발생을 했을 때, 입출력 만났을 때 닭이 다시 대기 상태가 되는 것. 자, 이런 걸 말을 하죠.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용어 꼭 기억을 합니다. 일단은 세 가지 준비, 실행, 대기가 되는 거고 준비해서 실행으로 가는 것을 뭐라 그런다? 디스패치라고 한다. 실행해서 제한된 시간을 못 채워서 다시 준비 상태로 가는 걸 뭐라 그런다? 타임아웃이라 그런다. 자, 실행해서 대기 상태로 가는 걸 뭐라 그런다? 블럭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 또 있습니다. 자, 대기가 이제 끝났어요. 자, 입출력이 마무리가 돼서 다시 준비 상태로 가서 이제 줄을 쓰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런다? 깨어나. 그래서 wake up이라고 한다. 그죠? 입출력 신호가 들어오면, 입출력 신호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입출력이 완료가 되면 다시 준비 상태로 가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wake up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꼭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제어 블록입니다. 프로세스 이제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우리는 프로세스다라고 그랬는데요. 현재 실행 중인 것에는 이제 모두 이제 얘가 뭐 하고 있는 상태인지 컴퓨터가 다 일일이 다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 제어 블록이다라고 해서 PCB라고 했습니다. PCB. 네. 그래서 운영 체제가 프로세스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자료 구조 테이블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상태를 기록할 수가 있죠. A라는 사원이 아침 9시에 출근을 했군, 9시 10분에 커피를 마셨군, 뭐 9시 20분에 화장실을 갔군, 그런 상태를 누군가는 감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감시 상태를 이제 우리는 그걸 기록해 놓은 것, 그걸 이제 PCB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 바로 PCB가 바로 이제 나오게 돼서 기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끝났어요. 종료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PCB는 다시 또 제거가 되는 거죠. 생성이 되면 프로세스가 생성될 때마다 PCB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면은 PCB는 바로 제거가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사원들에 대한 무슨 정보를 기록할까 궁금하듯이 그러면 프로세스에 대한 무슨 정보를 이 PCB가 기록하고 있을까? PCB에 기록되는 내용들이에요. 많죠? 네, 많아요. 그래서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 자,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 뭐가 있었어요? 얘가 준비 상태인가? 실행 상태인가? 대기 상태인가? 이런 거. 이제 프로세스가 현재 무슨 상태인가요?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의 고유 식별자. 나름대로 얘는 프로세스 1번, 얘는 프로세스 2번. 그 번호가 있겠죠. 그래서 고유 식별자다. 고유 번호다.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에 대한 번호 몇 번인지.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링 및 프로세스에 대한 우선순위. 얘는 이 프로세스는 몇 번째 실행될 것이다. 현재 줄 서 있는 게 내가 몇 번째인지. 여러분 몇 번째인지 모르면 좀 답답하잖아요. 네, 맛집에 가서 줄을 섰는데 내가 19번째인가 25번째인가 줄 서 있으면 그래도 인원수를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 대기 시간이 몇 분쯤 되겠다. 그러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어때요? 여러분 막 답답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프로세스가 여러분이 프로세스의 입장이라면 내가 몇 번째 실행이 될지 우선순위. 네. 그다음 CPU의 레지스터에 대한 정보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누상기에 대한 정보, 그다음 인덱스 레지스터, 네, 인덱스 레지스터에 대한 정보, 인덱스 레지스터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각종 자원에 대한 포인터. 자, 프로세스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포인터가 되겠고요. 주격 장치를 관리하는 정보.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페이지 테이블, 네, 페이지 테이블, 네, 주격 장치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 네, 레지스터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 입출력 상태 정보입니다. 그다음에 계정 정보, 이거는 이제 CPU에 대한 사용 시간은 얼마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모든 정보가 저장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조금 아리까리하게 나온다 그러면 PCB에 저장되는 정보가 아닌 것은 그런 경우도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어쩌다 한번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레드로 갈게요. 일단은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뭐를 기억하냐면 프로세스가 뭘까?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프로세스에 세 가지 상태가 있었죠. 무슨 상태, 무슨 상태, 무슨 상태. 그 다음에 무슨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 갈 때를 뭐라 그런다. 그 용어들이 있었죠. 거기까지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레드로 가겠습니다. 스레드는 또 뭘까? 쓰레기? 아니죠. 스레드입니다. 자, 스레드는 뭐냐면 프로세스를 나눈 작은 단위가 돼요. 더 나눈 거예요. 왜 나눴냐? 멀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CPU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하나의 작업 단위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여러 자원을 할당받아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단위다 라고 하고, 스레드는 경량 프로세스라고도 한다. 보세요. 큰 덩어리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결론은 이 프로그램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큰 덩어리니까 우리 쪼갰죠. 이 쪼개서 현재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죠? 프로세스라고 했다라는 거죠. 또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겠죠. 작은 프로그램 여러 개. 그 중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 그랬고, 이 프로세스를 또 이렇게 쪼갠 거죠. 이 쪼갠 단위, 이걸 뭐라 그런다? 스레드라고 한다. 그래서 얘를 작은 라이트, 경량, 우리가 이제 옷도 경량 옷이 있죠. 가볍잖아요. 그래서 작은 단위의 프로세스다라는 의미로서 경량 프로세스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프로세스 자체가 작다면, 이 프로세스가 작다면 얘가 프로세스가 되면서 스레드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의 프로세스는 하나의 스레드로도 구성될 수가 있고, 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제 몇 개의 스레드로 구성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럼 다중 스레드가 있습니다. 다중 스레드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스레드로 이제 구성이 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공유하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의 프로세스를 몇 개의 스레드로 구성시킨 다음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영역, 힘 영역, 정적 영역, 코드 이렇게 있고요. 근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체적인 레지스터와 이제 스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를 다시 또 쪼개가지고 이제 쓰는 경우가 있죠. 원룸에서 원룸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주방을 같이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만 자기 방마다 화장실이 있다. 뭐 자기 고유의 영역이 되죠. 그래서 다중 스레드를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방식이 되냐면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있다 그거죠. 이게 스레드가 있어요. 세 개의 스레드가 있어요. 이 자체적으로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고 스택을 가지고 있다 그거죠. 각자 각 방마다 화장실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조금 더 편리하게 되죠. 이게 고유의 레지스터와 스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공동적으로 쓰는 영역이 이제 힙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정적 영역, 그 다음에 코드, 이렇게는 모든 스레드가 다 공동으로 쓰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뭐를 기억해 줘야 되냐면 이거를 기억하세요. 네, 스레드는 각각 고유의 레지스터와 스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그리고 이제 다중 스레드가 되고 단일형 프로세스라는 것은 뭐죠? 자, 이게 하나만 있는 거죠. 하나만. 그래서 고유, 얘도 하나니까 네, 하나든 여러 개 다 하여튼 고유의 레지스터와 스택 구조가 있고 이 영역일은 항상 같습니다. 정적, 코드 이렇게요. 있나요? 그래서 다중 스레드 중에서 고유의 레지스터와 스택 구조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중 스레드에 이제 좋은 점이 있겠죠. 네,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은 단일 프로세스를 나눠 가지고 스레드로 했기 때문에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끝나면 하나 처리하고 그 다음 처리하고가 아니라 여러 개를 그냥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단위를 이렇게 쪼개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 영역이 있었죠. 공유해서 쓰는 영역이 있었죠. 그래서 기억 장수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운영 체제의 성능이 개선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문맥 교환의 오버헤드를 줄일 수가 있는데, 자, A라는 프로세스가 이제 이렇게 스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B라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스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스레드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C, D, E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작은 단위는 이제 주격 장치에 일단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죠. 작은 단위로는. 근데 큰 덩어리는 이제 공간이 부족하니까 큰 덩어리가 올라갔는데 CPU가 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자리가 없으니까 얘를 내보내고 B를 다시 불러들여야 되는 거죠. 큰 덩어리는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PU가 많이 찾았다가 찾으면 이제 저장을 시켰다가 이제 찾지 않으면 다시 내보내는 것,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 문맥 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덩어리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으면은 그런 문맥 교환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공간도 작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운영 체제에 대한 성능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유의 자신만의 스택과 레지스터 구조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문맥 교환이다라는 말은 교환인 거죠. 교환. 그러니까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를 서로 교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리가 넉넉하면, 얘네들이 들어올 공간이 넉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좁은 공간을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CPU가 찾으면 거기에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 걸 또 찾으면은 기존의 걸 내보내고 이제 새로운 게 들어가는 거죠. 그걸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문맥 교환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문맥 교환을 보면 현재 CPU를 사용해서 실행되고 있는 이제 프로세스 상태를 이제 저장을 하고, 현재 상태를 저장을 하고, 제어권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게 넘겨주는 것을 이제 문맥 교환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서로 프로세스를 또는 교환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에 이용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라든지 또는 스택 포인트라든지 또 레지스터, 이런 내용들도 어때요? 보관해줘야 되겠죠. 완전히 이 프로세스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또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맥 교환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요. 서로 교환을 하는 것이다. 문맥 교환이 자주 일어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거죠. CPU 입장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중점을 둬야지 자꾸만 이렇게 교환해주면 이런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보관해야 되고 또 다른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또 보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문맥 교환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이제 좋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 여기 챕터에서는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뭐예요?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 프로세스의 상태 정의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다음에 스레드에 대한 개념. 스레드는 이제 고유의 레지스터와 스택을 갖는다는 거. 문맥 교환에 대한 용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은 이제 병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